그때 수술한 손가락이 어디였죠? 수술 받은 게? 가운데인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돼 있네? 아, 왼쪽. 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방음쇠수지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요약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학과 의료행위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정신과 건강 상태, 질병의 상태, 그리고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비난하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22년 11월 방어쇠수지 증후군이 의심되어 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는 2, 3주 전에 왼쪽 세 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기관을 들르지 않고 제 병원을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방어쇠수지군의 증상 중에 딸깍거림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쉽게 없어지지 않으므로 수술보다 주사요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주사를 먼저 주었습니다. 1년 뒤 무탈하게 손가락을 사용하다가 1년 정도 잘 사용했죠. 사용하다가 약 1년 뒤에 23년 11월 다시 제 병원을 방문하여 주사 치료를 또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견뎌낸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24년 9월경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구축장애, 운동장애, 굽힘장애, 그리고 이어지는 통증이 생겼습니다.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했는데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악화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수술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4년 11월 제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주사 치료보다 수술 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날짜를 보면 22년 11월, 23년 11월, 24년 11월 3개년 모두 11월인 것으로 보아서 11월에 제 병원 지역 쪽에 가족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1월에도 주사 치료만 시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수술을 할 줄 아는 외과의사 이사부가 수술은 하지 않고 주사 치료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5년 7월 환자는 이사부의 주사 치료를 받고서 잘 지내다가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저를 찾게 됩니다. 이때 이사부는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술을 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환자는 7일 뒤 다시 이사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사부가 7일 전에 수술한 것도 불편하다고 호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부는 수술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수술은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불편한 부분에 조금 손을 더 대주게 됩니다. 사실은 안 했어도 되는데 환자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나서 26년 5월 환자는 다시 이사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환자의 증상은 우측 첫 번째, 우측 네 번째 손가락에 통증과 운동장애가 있었고 좌측 첫 번째 손가락에도 통증과 운동장애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몇 번 수술했던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웠다 여기 뺐다. 괜찮아요. 아, 그래. 제가 수술을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어도 의사면허증이 있어서 외과 의사이기에 수술을 할 수 있어도
남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신중함은 의사에게도 필요하고 환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자분이 방어쇠수지 증후군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웠다 여기 폈다. 괜찮아요. 아 그래.